자, 이번 시간은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첫 번째인데, 이제 뭐 미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봐야 되고, 수능과 내신에서 직접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우선 문제풀이를 통해서 3차 함수 그래프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과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1번 문제부터 보니까 극대극소가 존재하고 극대극소 값의 차이가 지금 여기에 보이면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현재 8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여기서 요 내용을 하나 잘 기억해 두고 일단 그 다음에 외심이라는 말이 나와. 문제를 우선은 정확하게 잘 읽는 거부터 연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외심의 좌표가 6,1인데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10이다.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의 두근의 곱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문제는 이런 거지. 지금 극대와 극소를 연결하는 이 직선의 중점 좌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요 점을 지금 현재는 3차 함수 그래프에서 대칭점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변곡점이라고도 해. 변곡점. 곡선이 변하는 자리다 그래서 변곡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못 들어본 학생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칭점이라는 게 뭐냐면 극대와 극소의 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점. 그러면 모든 3차 함수 그래프는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점대칭 함수가 될 거야. 점대칭.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은 다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도 서로 거리가 같다. 대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물론 지금 여기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버릴 건데, 지금 현재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점이 대칭점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외심의 좌표가 6,1이다 라고 문제에 써 있어. A에서 B까지 거리가 10이야. 이 빗변의 전체 길이는 10이었고 극대극소의 차이가 8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의 차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8이었다는 거지. 빗변의 길이는 10이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밑변 극대와 극소를 갖는 x좌표의 차이는 6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일단 알 수 있는데, 이 점이 대칭점이다라는 건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 수선의 발을 찍어보면 이 길이도 서로 같을 거고, 여기에다가 수선을 찍어도 역시나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 말은 6,1이 x축으로 3칸, 자 6을 반으로 잘라서 x축으로 3칸, y축으로 4칸을 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6,1에서 자 높이는 8이고 밑변은 6인데 절반 해가지고 3칸 4칸으로 움직이니까 6은 3으로 변하고 4칸이 올라가서 5가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B의 좌표는 4칸을 내려와서 3칸을 가야 되니까 9, 4칸이 빠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좌표들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가 사실 이런 거지.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극대와 극소를 갖는 두 자리를 잡고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이 두 점이 뭐야? 도함수 그래프의 뭐다? 두 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3은 이 자리가 9는 이 자리야. 그러니까 3과 9를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3과 9를 두 근이라고 표현하면 돼. 두 근의 곱은 27이었겠지, 그지?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역시나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인데 1번 문제는 그림이 있는 거고 2번 문제는 그림 대신에 식으로 써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두 개의 x좌표 두 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거야.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알파, f 알파. 이 점의 좌표는 베타, f 베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알파와 베타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는 10만큼 차이가 나 있다 이런 거지. 근데 두 극대와 극소 사이의 거리가 26이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요 거리가 현재 26일 수밖에 없고, 이 점은 다시 한번 중점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요 길이가 24겠다 이거야. 그냥 이건 피타고라스 쓴 거야. 그러면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얼마냐? 이 높이가 극대와 극소의 차이니까 24다 이러면 된다고. 자, 두 번째 문제까지는 그냥 3차 함수 그래프의 여러 가지 대칭점을 이용하는 성질이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서 fx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돼 있어.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f의 빼기 x는 빼기 fx. 자, 이렇게 쓰면 원점 대칭인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려서 원점에 관해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2에서는 극소값 마이너스 16을 갖는데, 그러면 여기가 2였을 거고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6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 점은 마이너스 2, 16이었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는 fx 그래프에 뭘 가지고? 원점 대칭에 관한 성질을 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끌고 오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fx에 관한 식을 세울 때, fx의 식을 세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전부 다 설명해 보면, fx가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다. 당연히 이렇겠지, 그지?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은 풀이 방법은 아니야. 좋은 풀이 방법은 아닌데, 이 미분이나 3차 함수 그래프를 처음 접근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라고.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건 홀수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 홀수차. 그러니까 짝수차, 2차나 상수항이 없다. 그러면 3차와 1차식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원점 대칭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이야. 그러면 fx에 관한 식을 이걸로 만든 다음에 그럼 나는 a와 c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자,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16이고 2에서는 극소값 마이너스 16을 갖고, 그 다음에 도함수 그래프가 도함수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에서 극대 2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도함수의 두 근이다 라고 표현해주면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A와 C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닥 좋은 풀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당연히 처음에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런 거야. 두 번째 다른 풀이, 원점 대칭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과 3차 함수 그래프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자, 요 비율 관계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아닌데, 비율 관계를 왜 설명하냐면 최근에 나오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들의 풀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율 관계나 이런 공식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조금 간소화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율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율 관계가 원점 대칭인 3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극소 자리와 저 끝에 있는 근까지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야. 자, 기억할 수 있잖아.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알았지?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1대 루트 3.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 자리가 2니까 2만큼 갔으면 당연히 2루트 3만큼 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2루트 3만큼 가야지. 그럼 반대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2루트 3일 거고, 그러면 세 근의 좌표들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fx를 최고차 계수만 모르고 x 0과 2루트 3과 마이너스 2루트 3을 근으로 갖는 이러한 3차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a만 묶어놓고 얘네들을 좀 전개해서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a 하나만 찾아주면 끝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16을
x에다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8-24인데 얘가 마이너스 16이래. 이렇게 해서 미지수 a를 찾게 된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세 번째 방법은 만약에 내가 적분까지 배운 학생들이라면, 그지? 적분까지 배웠다는 건 대체로 이제 고3 학생들 내지는 선행학습이 좀 충분히 많이 돼 있는 이런 학생들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어. 도함수의 두 근이 있기 때문에 f'x를 먼저 적는 거지. f'x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함수가 될 거고 앞에는 최고차 계수 a가 하나 붙었을 건데 얘를 미분했다는 가정하에 풀고 있기 때문에 3a라고 앞에다가 쓰자 이거야. 3a. 그지? 그리고 나서 a는 그냥 묶거나 3까지 넣어서 안에 있는 거를 전개한 뒤에 이 상태에서 f를 적분하는 거야. 자, 적분을 안 배운 학생들은 그냥 스킵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적분상수 c가 하나 생길 건데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f빵이 빵이거든. 그러니까 c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f의 2가 마이너스 16이라 이걸 가지고 a를 찾는 방법도 있어. 자,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풀이들이 다 중요하지만 요 내용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는 거야. 알겠지? 자, 4번 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렇게 만들어졌네. 자, 요렇게 만들어져. 요게 뭐야? 도함수 그래프는 2대칭이다 이거야. 선대칭이야 이건. 2대칭. 2에 관해서 대칭이다. 자, 2대칭을 이렇게 쓴다고. f의 예를 들어서야 f의 a 더하기 x는 f의 a 빼기 x. 이렇게 a 더하기 x, a 빼기 x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은 a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암기하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야. 기억해야 될 거. 자, 그러면 도함수라는 건 2차 함수인데 왜냐면 3차를 미분했으니까 2차지. 2차가 2대칭이다. 그러면 요 가운데가 2였다는 거지. 이렇게 먼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우리 3차 함수와 그 도함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두 근으로 갖는, 그지? 이 두 근으로 갖는 도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는데 이건 도함수 그래프고 이거는 fx야. 요 자리가 2라는 거야. 요 자리가. 그러면 2를 쭉 연결해 보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대칭점이거든. 대칭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대칭점. 2 콤마 얼씨구 절씨구 이거지. 그래서 f'x는 2에 관해서 대칭인데 f3이 마이너스 12로 극소값이다. 그러면 이 자리가 3이라는 말 아니야.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2를 갖는다. 그러면 이 자리가 당연히 얼마야? 2에 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1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1과 3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이러한 어떤 3차 함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조건에 관한 해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fx에 관한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다시 한번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 건데 fx가 2에 관해서 대칭이야. 그리고 f'x는 두 개의 근이 1과 3이야. 그럼 아까처럼 출발을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잘 모르는 학생들이야. 이거는 최고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일단 3차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를 미분해보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인데 미분한 함수의 두 근이 1과 3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x-1과 x-3으로 인수분해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은 전개식을 다시 써보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될 거고 얘네 둘을 비교해서 a와 b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에 f의 3은 마이너스 12다. 이 조건이 하나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a와 b를 구해서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f3을 집어넣어서 c까지 찾으면 끝나.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아까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f'x를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야. x-1과 x-3으로 인수분해 된 최고차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미분하면 여기에 3이 붙을 거라고. 그러면 얘를 지금 방금 요 위에 써 있는 얘를 가지고 적분을 해버리는 거지. 적분을 배웠다면 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c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거는 적분을 통해서 하는 거고 1번은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것과 도함수를 비교해서 푸는 거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이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여기까지 일단 필기가 된 학생들은 잠시 내가 요것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여기다 설명해 볼게. 자, 요 아래에 있는 것만 살짝 지우고 나서 설명을 해보자면 얘도 좀 깨끗하게 자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잘 봐. fx의 그래프가 방금 전에 2에 관해서 대칭이었다라고 했고 극소값이 3,-12였다라는 fx에 관한 조건이 있어. 근데 이 fx를 알기 위해서 x축의 위치를 아무데나 일단 정해봤어. x축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잖아. 너희들이나 나나 잘 모른다고 치고 이 fx가 어떤 이렇게 하늘에 붕 떠 있는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모양에서 fx에 관한 식을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냐면 이 자리를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버려.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2만큼 이동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갈 거냐면 올라가서 여기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자, 잘 봐야 돼. 얘를 올려서 붙였잖아. 지금 세 번째 풀이야. 12만큼 올렸다. 그러면 fx를 12만큼 올린 거지. 그지? 자, 여기다 써볼게. fx를 12만큼 올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에 접해 있어. 3을 무슨 근으로 가죠? 중근으로 갖는다 이거야. 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성질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이 자리가 변곡점, 다시 말해서 대칭점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면 이 자리가 1이야. 1. 자, 여기까지 됐지, 그지? 그러면 여기 x축과 만나는 이 점과 극대의 자리와 대칭점의 자리와 접하는 자리. 자, 이 네 자리가 모두 길이가 같아. 이렇게. 다시 말해서 1대 1대 1이야. 이거를 그럼 여기가 0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극소 자리와 극대 자리, 극값 자리는 2대 1이다 이렇게 배운다. 2대 1. 극값은 2대 1이다. 이렇게 배워. 이렇게 혹시라도 못 들어본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기 바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자,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접선을 딱 그려놓고 보면 이 자리, 극대 자리, 만나는 자리가 2대 1이다 이거야. 2대 1 이렇게. 근데 극소 자리, 극대 자리 그 중간에 대칭점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이 자리가 길이가 모두 같아서 1대 1대 1. 그러니까 여기가 0이겠지. 3에서 2, 1, 빵 이렇게 됐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12만큼 올렸더니 3에 접하고 0을 지난다. 그래서 0을 근으로 갖고 3에 접하는 이러한 3차 함수식을 바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12만 이렇게 뒤로 옮겨주면 fx에 관한 식은 x괄호 x-3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요번에 요 세 가지 풀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풀이는 요 3번이야 사실은.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도 다 좋은데 2대1의 관점에서 2대1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연습해 두기를 바래.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답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5번인데 5번도 역시나 3차 함수 그래프고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충분히 위에 있는 문제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극대극소 자리가 있고 D의 X좌표가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써있어. D의 X좌표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C의 X좌표는 얼마야? 원점 대칭이라고 돼 있어. 원점 대칭.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지? 자,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림에 보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다 써 있어. 그럼 우리 사각형으로 보지 말고 반 잘라서 이렇게 극대하고 연결한 요 삼각형만 보자 우리. 이 삼각형은 전체 사각형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넓이겠네. 그럴 거 아니야? 자, 요 자리가 2분의 1인데 요 양 끝점을 현재는 모르는 상태. 다시 말해서 밑변을 몰라. 이 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건데 사실상 밑변도 모르고 높이도 몰라. 하지만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던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비율 관계를 가지고 먼저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 비율 관계로.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라고 했지? 몇 대 몇이다? 자, 몇 대 몇? 1대 얼마? 루트 3. 그지? 그럼 이 자리가 얼마야? 2분의 1만큼 왔으니까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아니야. 2분의 루트 3. 끝났네? 자, 여기 2분의 루트 3이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지. 자, 이거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밑변이 루트 3이고 높이가 h인데 그 넓이가 2분의 루트 3이었대. 그러면 높이가 얼마다? 1이다. 근데 이 높이는 극대값이지. 얘가 뭐야? 극대값이야, 극대값. 극대값. 자, 극대값 찾는 거야? 그러면 1이지. 이게 답이야. 이게 가장 아무래도 이 문제풀이에서는 좋을 것 같아. 근데 비율 관계를 만약에 모르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비율 관계를 모르면 도함수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이러한 2차식일 거고 앞에다가 a만 붙여야 되는데 미분한 걸 감안해서 3a라고 하자. 자, 3의 2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야. 이걸 왜 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적분을 배우지 않았다면 fx를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건 적분을 배우지 않았을 때야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인데 얘를 미분해 버렸더니 어떻게 된다?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될 건데 얘가 지금 현재 보니까 3a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a가 된 거지.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서 원점 대칭이니까 얘네 둘은 지워버리고 그러면 사실상 b는 없는 상태고 c가 얘인 거잖아. 그러면 c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a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a와 b 요 두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극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물론 나중에는 이런 방법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아. 적분을 이용해서 풀던가 아니면 비율 관계를 나타내서 풀던가 또 하나 아니면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풀던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지 않겠나. 혹시나 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또 모르면 안 돼. 이런 얘기야.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x로 만들어졌잖아.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3a를 넣었으니까. 그럼 이거를 a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 합차 인수분해하고 나면 fx는 세 근을 모두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